오늘은 치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지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년 노하우를 가진 치질 전문 병원인 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질을 오래 두면 암이 된다? 따단! 아닙니다. 치질 수술 전 시행하는 대장검사에서 직장이나 대장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나 치질 수술 도중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치질을 방치한다고 해서 암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염증성 질환인 치루의 경우 오래 경과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치질은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따단! 아닙니다. 치질은 반복적 힘주기, 오래 앉아있기, 음주, 피곤 등으로 점차 낡고 늘어져 버린 조직으로 점차 악화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단지 1년에 한두 번 피가 조금 묻는 정도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심하지 않다면 꼭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치액은 생활습관과 배변 습관만 고쳐도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치루는 빠른 시간에 악화되어 재발률이 높아지고 관략근 손상 범위가 커질 수 있어 가능한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치질은 무조건 재발한다? 따단! 정답은 X! 치질은 보통 항문에 서너 군데가 부풀어 오르며 증상이 생기게 되며 수술은 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항문의 혈관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도 5에서 10년 이상 잘못된 배변 습관, 생활 습관, 음주 등으로 다른 부위 혈관이 부풀어 또다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재발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앙항해과의 클린패스 레이저 치액절제술은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을 진행하여 좀 더 많은 치액을 좁아지지 않게 수술하므로 재발이 적습니다. 다시 치질에 걸리지 않으려면 수술 후 식이습관, 배변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질 환자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다? 따단! 맞습니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모세혈관이 위축해 혈행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 섭취도 부족하고 운동량이 줄어들면 변비와 함께 치질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매년 12월에서 2월까지 치질 환자 수가 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질은 유전된다? 따단! 절반은 맞습니다. 젊은 나이에 치질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부모님도 치질이 있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치질은 계속 사용하여 낡고 늘어져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지만 기본적으로 항문의 혈관 조직의 탄성이 좋지 않은 분들은 치질이 쉽게 부풀고 증상이 빨리 생기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식습관, 배변 습관, 생활 습관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치질의 가족력이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세모입니다. 치질 수술은 통증이 심하다? 따단!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통증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면서 좋아지다가 2주 내에 거의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시 아파진다면 내원에서 항문 상처의 염증이나 치루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검사해 보아야 합니다. 치질 수술을 하면 항문이 약해진다? 따단! 아닙니다. 치액을 절제하는 치질 수술은 기본적으로 관략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질 수술은 치액을 제거하고 봉합 과정에서 항문이 좁아질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략근을 절개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현재는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협착이 되는 경우가 적으며 특히 중앙항해과의 클린패스 레이저 치액절제술의 경우 최소한의 절개를 이용해 수술하기 때문에 협착이 적고 불필요한 관략근 절개를 하지 않아 약해지는 일이 적습니다. 또한 정확한 항문 기능 검사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환자들에게 고지하고 관략근 수술을 하므로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항해과를 찾으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치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앙항해과는 환자분이 치질에서 빠르게 완치할 수 있도록 맞춤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굿동하세요.